네, 환자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면서 생활치료센터 수용 인원이 4,000명까지 늘어납니다. 환자를 분산시키기 위해서인데요. 이번에는 정부 세종청사 연결해서 자세한 정부 대책 알아보겠습니다. 이수근 기자, 지금 수도권의 경우에 생활치료센터 몇 곳에서 몇 명이 수용이 가능한 거죠? 네, 현재 모두 6곳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1,4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환자가 계속 늘면서 이것도 넉넉하진 않죠. 따라서 정부가 1차적으로 5곳을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2,400명 정도 입실이 가능해집니다. 또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여기에 머물지 않고요. 지자체와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6곳 정도를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의 경증 환자 4,000명까지 치료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네, 또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하는 지자체들 늘고 있죠? 네, 오늘부터 서울과 세종, 또 제주 등이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발동한 겁니다. 정부가 파악해봤더니 현재까지 17개 시도 가운데 13개 시도에서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과 더불어서 불편하더라도 외출과 같은 일상은 잠시만 멈춰달라. 특히 이번 한 주는 가급적 집에 머물러 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네, 학교도 걱정입니다. 이 등교 수업을 중단한 학교들 얼마나 됩니까? 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오늘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학교가 1,800여 곳에 달합니다. 지난 5월 등교를 시작한 이후 이를 중단한 학교가 4자릿수를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언제라도 시행될 수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교육청과 함께 미리 필요한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가 해외 입국자 가운데서 중요한 사업 목적이나 장례식 등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자가격리를 면제해주고 있는데요. 관리를 좀 강화하는 차원에서 격리 면제 신청을 할 때 방역 대책과 활동 계획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장례식 같은 인도적 목적의 격리 면제 대상은 직계 좀비속의 배우자까지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